국민권익위원회 특별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이 직원들에게 허위 답변을 종용했다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SNS를 통해 감사원이 협박과 회유, 허위 답변 강요 등 불법적인 감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직원들을 조사하면서 위원장이 시켰다고만 불어라. 그러면 당신은 무사할 거라며 허위 답변을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직원이 위원장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답하면 감사원은 그 직원의 근태 자료를 요구하며 협박하고 직원의 답변이 원하는 답이 아니면 허위 답변이 나올 때까지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며칠이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조사했다고도 했습니다. 저와 관련돼 있는 사안들의 경우에 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지시했다든지 위원장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든지 이런 식의 답변을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법령상 의무가 없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허위 답변을 강요하는 것은 직권 남용이라며 증거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면서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대한 감사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2주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위원장에 없는 죄도 만들어내겠다는 강한 의도를 드러내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위원장이 시켰다고만 불어라거나 협박과 회유를 통해 강압 감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감사원이 이번엔 지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백신 수급 문제를 감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탈원전 정책과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사업,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도 감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정부 주요 사업들에 대한 먼지 털기식 감사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감추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하반기 감사원의 감사 계획에 올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백신과 방역 물품 수급 관리, 취약계층과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문제가 대상인데 특히 백신 수급은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 CEO가 2021년 2분기까지 2천만 명분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모더나사의 공급 차질로 도입이 늦어지자 당시 야당이 맹비난했습니다. 백신 대란이 진짜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투명성과 일관성이 결여된 대통령과 정부의 무능 때문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조준하는 걸로 보입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3월 전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는데 1년 5개월 만에 비슷한 내용을 또 감사하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KDI 등 전 정부 인사들은 물론 주요 국정과제들로 이어지는 전방위적 감사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 정부에 대한 먼지 털기식 감사로 전 정권을 털어 그 먼지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감추고자 하는 것이라면 정말 한심합니다. 검찰권을 견제하자는 취지로 지난 정부에 설립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도 출범 1년 반 만에 올 하반기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네, 방금 리포트한 이정은 기자와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이 감사원의 전방위적 전 정부 감사, 이게 저희가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 계속 뭔가가 좀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당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인물, 또 이슈, 여기에 감사원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는 이런 방식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정치 감사, 코드 감사다 뭐 이런 논란들이 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당이 방통위원장이나 권익위원장을 이렇게 콕 집어서 임기를 채우는 게 맞냐, 또 알박기 인사 아니냐라고 했는데 바로 감사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또 새 정부가 서해 공무원 월급 그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자 감사원이 바로 또 해경, 또 국방부에 대한 감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정권 교체에 따라서 너무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됐는데 감사원장이 스스로 문제를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국회 출석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한 듯한 발언에 여야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았는데 네. 그래서 어제 국회에 출석해서 먼저 또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 7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 이후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하면서 그런데 이 발언 하루 만에 이제 전 정부의 코로나 대응 그리고 또 탈원전 정책을 감사 대상으로 올린 겁니다. 자, 하지만 감사원 내에서도 지금 이 시점에 감사를 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문제 제기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감사위원들이 이제 감사 계획을 의결하는 회의를 했는데요. 네. 뭐 코로나19가 아직 유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감사를 하다 보면 뭐 서류도 받게 되고 또 사람도 오라가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감염병 대응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까 만약에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 뭐 위기가구 지원 사업이나 정신건강 증진 사업 같은 걸로 좀 감사 내용을 조정하기로 절충을 했다고 합니다. 네. 또 에너지 정책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또 방대하고 또 인력이 지금 되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뭐 태양광, 조력, 뭐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부분만 보는 걸로 지금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가장 수혜를 입었다고 하는 이제 꼽히는 데가 태양광 발전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자, 감사위원들 사이에서 이렇게 우리가 나왔는데도 감사 강행하는 배경, 여기에 전 정부 감사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유병호 사무총장입니다. 네, 이분이 지금 지목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유병호 사무총장은 좀 지난 정부에 대한 좀 비판에 날을 세우는 걸 좀 숨기지 않는 편입니다. 네. 뭐 월성원장 감사를 하다가 또 본인이 스스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또 알려진 인물이고요. 네. 또 전 정부에서 압력을 받았다고 또 말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특정 감사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적 그 5만 가지 그런 너저분한 압력도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전 정부에서 뭐 감사원의 뭐 중립성, 독립성, 뭐 전문성 훼손됐다고 본다. 그래서 네. 지금은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전 정부 사정을 감사원이 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로운지는 좀 의문입니다. 네, 이재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